2018년 5월 24일 일본의 억만장자 노자케 코스케 금년 77세가 2층 저택에서 의문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코스케가 5월 24일 오전 9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각성제 성분이 발견되었으며 사인도 급성 순환기 장애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노자키가 평상시에 이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도 집에도 차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각성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가사도미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상당히 젊어 보였습니다. 혹시 딸이 아닐까 할 정도로 어려 보였습니다. 가사도미 다케다는 이전에 조그만 주점을 운영하다 망해 노자키의 집에 들어와 가정부로 산 지도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원을 조사해보니 부인의 나이는 올해 22살이었습니다. 남편 코스케가 77세인데 부인이 22살이면 나이 차이가 55살이나 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들어봤습니다. 수도 그녀가 진술한 5월 24일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일과를 마친 후 자기하고 침대에 누워서 스모 경기를 같이 봤어요. 스모 경기가 끝나고 6시쯤 사모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가정부가 불러 1층으로 내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남편 코스케는 입맛이 없다며 그냥 침대에 누워 스모 경기를 마저 봤다고 했습니다. 당신 먼저 먹어. 나는 입맛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먹을게. 부인 수도 하야케는 식사 후 한참 동안 1층에 머물다 10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남편 노자키가 알몸으로 소파에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스도는 알몸 상태인 남편에게 다가갔으나 이미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스도가 1층에 잠깐 내려가 있는 사이 남편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혼자 2층에 있었다면 혼자 자살을 위해 각성제를 먹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보았습니다. 구강투약을 의심하는 이유는 노자키의 몸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성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노자키가 자살을 했다고 가정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자키의 재산이 1000억대에 달하며 며칠 전 죽은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를 송배를 한다며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같이 와줄 수 없냐며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 기억으로는 5월 6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자키가 자살할 이유가 없지요. 그 많은 재산이며 젊은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살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얼마 전 그렇게 사랑하던 애완견 이부가 갑자기 죽어서 애석하긴 했지만요. 경찰은 멀쩡했던 애완견이 5월 6일 갑자기 죽었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애완견에게도 각성제를 투여해서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개 무덤을 파헤치고 부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에게서는 각성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노자키는 애완견 이부를 55살 어린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자키는 업무 중에도 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에게 이부가 잘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에이 집사,
우리 이브 잘 있지? 네, 잘 쉬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좀 통 시원치 않네요. 네? 우리 이브가 입맛이 없다고? 너이씨, 만약에 우리 이브가 밥맛이 없거나 굶거나 아프기라도 해봐. 너 그날 해고야. 너 먹지도 마. 이브가 아픈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만약 애완견 이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날부로 해고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이긴 하지만 경찰은 이 애완견의 죽음이 남편 노자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그 부인 스도였습니다. 스도는 시종일관 경찰의 물음에 알리바이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내도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외부 카메라 8대를 검사했는데 이상하게 그중 수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내부에는 딱 2사람만이 있었는데 만약 노자키가 사망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인 스도는 본인이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스토리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노자키와의 결혼 조건은 결혼한 날로부터 매달 100만 엔을 현찰로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자키가 남겨놓은 유서에는 부인 스도에게 본인의 유산 35억엔을 상속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노자키의 재산은 약 50억엔이었는데 거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서는 노자키 씨 자필로 남긴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많은 재산을 부인에게 거의 다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스도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 참 살다 별꼴을 다 보네요. 그럼 내가 뭐 유언장을 날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매달 저한테 용돈으로 100만 엔씩 준다는 것도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제 말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노자키의 죽음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사람으로 어린 신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스도가 살인범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경찰관들의 심증일 뿐이지 어느 곳에서도 노자키에게 강제로 주사를 놓았거나 구강으로 약을 먹인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경찰인지 누가 봐도 젊은 부인이 범인일 것을 알겠구만 그 증거를 못 찾는다며 조롱했습니다. 노자키의 성공 신화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자키는 1941년 와키야마현 타나베시 출생으로 7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일찍이 중학교를 마치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조업체에서 쇠를 만졌습니다. 회사에서 남아도는 철가루와 고철을 모아 고물상에 팔고 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노자키는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외모가 좋아 여성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은 술집에서 미인과 다정하게 술도 마시고 연인처럼 지내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나 비참한 스토리에나 나올 법한 몰골이었습니다. 너 참
참하게 생겼다. 이런 여자가 꼬일 리가 있나. 그때 노자키는 건너편 술자리에 좌우로 술집 아가씨들을 껴안은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자식은 먼저 여자를 둘씩이나 껴안고 난리야. 생긴 건 꼭 골룡같이 생겼구나. 건너편 골룸남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들며 그녀들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행복해하는 미모 아가씨들을 보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자키는 돈이 되는 것은 무조건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쓰다 남은 고철과 철가루를 모아 고물상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녁에 유흥가에 맥주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맥주를 배달하던 중 도랑에 빠져있는 하얀색 물체를 발견하고 집어들어 봤습니다. 난데요. 아, 이게 뭐지? 신기한데? 이 뭐야? 혹시 이게 콘돔이라는 건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거 실물은 처음 보네. 사람들이 약국에서 살 것 같았지만 왠지 창피할 것 같아 약국에 가서 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도매로 구입해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콘돔을 도매로 구입해 유흥가며 일반인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콘돔이라는 물건이 막 나왔을 때라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이 15,000엔이었는데 콘돔 한 상자 12개짜리가 1,200엔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렇게 콘돔 판매하는 일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볼 틈도 없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주류 도매점 직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콘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콘돔 판매로 많은 돈을 벌게 된 노자키는 주식이라는 곳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노자키는 또다시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이거 왜 돈 버는 것이 운이 잘 따라주는데? 이참에 도쿄 부동산 시장에 한번 도전해볼까? 내 재운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봐야겠어. 훗날 노자키는 그 저서에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은 도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엄청난 부를 축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업에서도 성공한 노자키는 부동산 산업 이외에도 주류업, 금융업, 사채시장으로 진출해 일본에서 알아줄 정도 자수성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총각 시절 그 수많은 모욕을 당했던 미녀 아가씨들을 이제 돈으로 원 없이 살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자키는 술집에서도 특급 VIP였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사장님, 아가씨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야,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한 10명 들어라고 그래! 이후에 노자키는 성공담을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그동안 약 4,000명의 미녀들과 관계를 했으며 그녀들에게 한 30억엔 정도를 쓴 것 같다며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자랑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회고록은 2016년 12월 출판된 30억엔으로 4,000명의 미인을 산 남자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4월 출판된 또 다른 저서는 죽을 때까지 미인들과 자고 싶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자에 한참 미쳐있던 노자키는 2016년 2월 본인의 집에서 27세 미모 모델과 관계를 마친 후 현금 600만엔과 귀금속 5,400만엔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 기사에도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자키는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는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많은 돈을 도둑맞고도 그냥 인생의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2018년 2월 8일 노자키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모델 스도라는 금년 22세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한 남성이 넘어졌는데 스도가 그 남성을 일으켜 세워주었더니 감사하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이 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하고 그런 당신을 보고 반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노자키는 한참을 스도에 미쳐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누군가 노자키에게 그녀의 진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델이 아니라 학급 AV 배우, 에로 배우였다며 그녀의 성형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자키는 공항에서 그녀가 일부러 사람을 시켜 본인을 쓰러뜨린 후 부축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돈 때문에 본인을 이용했다는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전 성형 사진과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년 마라, 이거 완전히 아찔했구만. 두 년놈이 완전히 나를 가지고 놀아? 너 내 연남하고 짜고 그러는 거 다 알아. 연설이 준비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 지밖에 없어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나도 우리에겐 벽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닥쳐이년아! 끝났어. 노자키는 그녀를 불러 위 내용의 진실을 확인한 후 이혼을 통보합니다. 아마도 스도는 만약 이대로 노자키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5월 24일 오후 10시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노자키가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노자키의 몸에는 주사 자국도 없었고 모발에서도 각성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술병과 애완견 이외에게서도 각성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각성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도우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내용은 스도가 직접적으로 행한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저 인터넷 검색이나 핸드폰 위치 추적 등으로 살인범 취급을 한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사건은 대중에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2년 후 각성제를 판매하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경찰은 그에게서 구매해간 구매자 목록을 검색하던 중 스도우 연락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스도는 노자키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 컴퓨터에 각성제 구입 방법, 섭취 방법 등 검색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9일 와카야마 지검은 살인과 각성제 위반 혐의로 스도를 기소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